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박상효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이슈 준비하셨나요? 이슈픽 주제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경제 용어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세뚜 자, 이것과 많이 쓰이는 용어입니다. 이게 오프쇼어링, 오프쇼어링인데요. 기업 업무의 일부를 해외 기업에 맡겨서 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렴한 공장 운영 비용과 임금을 위해서 중국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이 많았던 걸 들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리쇼어링입니다. 리쇼어링. 뭐 반대의 의미라고 하니까 해외 진출했던 기업들이 다시 국내로 들어오는, 뭐 복귀시키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걸까요? 탁월한 이해력을 지니고 계십니다. 정확하십니다. 네. 해외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다시 우리나라로 이렇게 들어오는, 끌어들이는 정책을 뜻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그 미국의 제조업 부활 정책에 따라서 최소한의 제조업은 미국 국내 안에 있어야 된다 라면서 정책을 펼친 거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런 정책의 이유, 또 기업이 들어와야 경제가 산다는 것 때문인데 우리나라에서 최근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이 국내 유턴을 고려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너무 고무적이죠. 왜일까? 이슈픽에서 알려드립니다. 해외로 진출했던 기업이 다시 국내로 들어오는 게 사실 말처럼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네. 이런 계획을 가진 기업들이 얼마나 되나요? 정경련이 조사를 해봤더니요. 네. 매출액 500대 기업 가운데 105곳을 대상으로 올해 투자 계획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국내 복귀, 이 리쇼어링을 고려하고 있다는 응답이 기업의 27.8% 정도가 해당이 됐습니다. 2020년 5월에도 비슷한 조사를 진행을 해봤더니요. 그 당시에는 3%에 불과했습니다. 정부의 지원과 국내 경영 환경이 개선될 경우에 돌아올 수 있다는 답변이 30%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진출 기업 10곳 중에 6곳은 국내 유턴이 가능하다, 뭐 이런 의사를 보인 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으니까 표본이 달라서 좀 직접 비교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국내 복귀를 고려하는 기업이 증가한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2년 새 국내로 생산 라인을 옮길 수 있다는 기업이 대폭 늘어난 거,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가장 큰 이유가 요동치는 국제 정세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첫 번째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이 갈등 격화로 원자재 그리고 부품 조달이 또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에 차질을 빚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고요. 특히 중국에 공장을 둔 기업들이 이 부품 수급에 너무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19 재확산이 잇따르면서 현지에서 셧다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물류비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점도 국내 기업들이 아주 크게 고민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매출에서도 타격이 꽤 컸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갈수록 해외 생산의 장점은 줄어들고 리스크는 커져가니까 당연한 결과죠. 실제로 지난 2020년 해외 진출 제조기업들의 평균 매출액은 1,133억 원, 영업이익 22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이게 지난 2018년과 비교를 해봤더니 각각 8.9%,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무려 48.7%나 감소한 규모입니다. 당장 어렵다고는 해도 뭐 기업 입장에서는 선뜻 돌아왔을 때 비용 그리고 또 준비하는 시간들 뭐 여러 가지 고민할 것들이 꽤 많기 때문에 고민이 될 법한데요. 네, 맞습니다. 기업들은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서 3대 과제를 꼽았습니다. 3대 과제. 가장 시급하다고 꼽은 게 뭐냐? 역시 기업 규제 환경을 개선을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세제 감면 확대와 보조금 지원 강화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기업의 국내 투자를 유인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정책 마련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런 말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전 세계 제조업 강국들이 하나같이 추진해오던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리쇼어링인 이유가 바로 그 부분에 있습니다. 정경련은 해외에서 철수를 고려하는 국내 제조기업이 실제로 복귀를 했을 때 일자리 8만여 개가 새로 만들어질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실제 미국의 경우에는 이 리쇼어링을 대대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지난 2020년에만 1,300개 넘는 업체가 회귀를 했고 14만 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 그런 효과를 봤습니다. 네, 한컷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한컷 이슈는 어떤 소식인가요? 직장인들의 언어 사전 또 들고 왔습니다. 제가 가끔씩 하잖아요. 그때마다 분노를 좀 제가 많이 표출했는데 오늘은 최대한 좀 자제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SNS 메신저 대화 이해하기 표현을 들고 왔습니다. 네. X세대 이상의 중장년층은 카톡에서 줄임말 쓰는 거 선호하지도 않고 잘 모르기도 하고요. 그쵸. 줄임말 거의 안 쓰시잖아요. 그죠. 용어 자체보다 이 문맥의 뉘앙스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상사들이 가장 많이 줄여서 쓰는 말 2대 줄임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좀 답변 차원에서 줄임말이니까 이응 키읔 뭐 이응, 이런 이응, 표현 아닐까요? 기억. 아니 지금 딱 그게 정답이에요. 이응 맞는 건가요? 이응이랑 이응 키역. 어. 네.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많은 상사분들이 쓰고 계십니다. 별다른 의미 없어요. 알았어. 빨리 일이나 해. 이 정도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혹 김나연 씨 점점점 이렇게 말줄임표 쓰는 경우 있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뭔가 그러는 약간 거지? 긴장이 되기 시작하죠.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지? 막상 뚜껑 열어서 얘기해 보면 별다른 얘기가 없어요. 밥은 먹었나? 점점점 뭐. 자, 말줄임표 같은 경우에는요. 청년 세대들 같은 경우는 의미심장한 뉘앙스를 내포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중장년층 같은 경우는 그냥 습관적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세대들이 뒤에 크크크크를 붙이기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사가 SNS 메신저로 건네는 나은 씨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이거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정말 그렇게 물어보면 뭐지? 내가 뭐 실수했나? 이런 생각 들 것 같은데요? 진짜 근황을 묻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에 직무 태도가 마음에 안 드는데 이 자식 너 정신 안 차릴래? 를 애들러서 표현을. 전 진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편할 거예요. 또 있습니다. 메신저로 한참 업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점점점점 뭐 어떡하라는 거지? 어떤 느낌 드세요? 막 얘기하다 이건 이거고요. 이겁니다. 했는데 점점점점 마음에 안 든다는 표현 아니에요?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정확하게 느끼셨습니다. 굳이 어.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해야 되겠어. 네가 지금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다시 해와. 그거 말고 다른 거 더 나은 거 없어? 맞아요. 뭐 그럼 이런 표현이네요. 편안하게 얘기를 해주면 되잖아요. 이것보다는 이게 좋을 것 같아 나연 씨라고 해주면 되잖아요. 점점점 이런 게 더 싫어요. 그냥 폰을 내는 게 낫지. 점점점점 뭐 이렇게 악을 막 붙여주고 싶은데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굳이 내가 말하기 전에 알아서 다시 해오시오 라는 아주 불편한 의미를 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오늘 상사편 메신저 대화 표현들 얘기를 해봤는데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참고하셔서 잘 답장을 하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업의 국내 투자를 유인할 수 있도록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도 효과는 극대화하는 적절한 지원책 마련이 뒷받침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박상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